김복동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에 희미한 푸른빛과 함께 시작되었다. 낡고 작은 한옥.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홀로 깨어났다. 방 안 가득 스며드는 희미한 어둠 속에는 삐걱거리는 낡은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느리고 단조로웠다. 창밖으로는 아직 잠들지 못한 도시의 불빛이 멀리 아스라이 반짝였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코끝을 스쳤다. 새벽의 정적은 그녀에게 익숙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집은 도시 외곽.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끝자락에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빛바랜 기와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집 안은 더했다. 낡은 장롱, 여기저기 칠이 벗겨진 문틀, 그리고 주름진 손때가 묻은 작은 밥상.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복동 할머니는 이 모든 낡은 것들과 함께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언제나 검소한 옷차림이었다. 몇 벌 되지 않는 빛바랜 한복 저고리와 통 넓은 치마, 그리고 겨울에도 얇은 목도리 하나가 전부였다. 시장에 갈 때도, 동네 마실을 나갈 때도 그녀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골목 끝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들은 복동 할머니를 그저 홀로 사는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다. 가끔 이웃 사람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외에는 특별한 교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 살아가는 듯 보였다.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어제 남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 했기에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에 가득 퍼졌다. 냄새는 그녀의 낡은 삶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복동 할머니는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그녀의 유일한 아들, 그녀의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 군대에 간 민준이 면회 가는 날이었다. 복동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낡은 운동화는 그녀의 느린 걸음걸이에 맞춰 삐걱거렸고, 굽은 허리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장에 들러 아들이 좋아할 만한 떡과 과일을 조금 샀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은 그녀의 녹록지 않은 형편을 보여주는 듯했다. 떡집 아주머니가 할머니, 오늘은 아들 면회 가시나 봐요. 표정이 좋으시네. 라고 말을 건네자 복동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잔잔한 행복감이 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복동 할머니는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비에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복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도 빠듯하게 준비한 터였다. 하지만 강아지의 떨리는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저 작은 생명도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하겠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장에서 아들에게 주려고 샀던 떡 한 조각을 꺼냈다. 젖은 손으로 떡을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내밀자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떡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강아지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보며 복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온정이 가득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삶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아지가 떡을 다 먹자 복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아지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아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가서 몸 말리렴. 복동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나는 듯 했다. 버스를 타고 군부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지루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익숙했지만 복동 할머니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불안과 기대로 복잡했다. 아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군대에 보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같았다. 이따금씩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로 향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있었다. 오래된 상처의 흔적.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잊힌 과거를 상징하는 듯했다. 젊은 시절,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쳤던 시간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쩌면 기억해서도 안 될지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과거. 그녀는 그저 김복동 할머니로, 민준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군부대 정류장에 도착하자 복동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렸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군부대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굳게 닫힌 철문과 높은 담장,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부대 정문으로 향했다. 면회소는 이미 다른 가족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젊은 부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아들, 남편,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동 할머니는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복동 할머니는 면회 신청서에 민준이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창구 너머에 젊은 위병은 그녀의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잠시 주춤했다. 그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복동 할머니는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잠시 후 위병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김민준 하사는 지금 면회가 어렵습니다. 복동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왜요? 제가 어제 미리 연락드렸는데요.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위병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딱딱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부대 사정상 어렵습니다. 규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이나 배려도 없었다. 마치 기계적인 답변처럼 들렸다. 그때 면회소 안쪽에서 한 장교가 걸어 나왔다. 날렵한 인상에 다소 거만한 태도를 지닌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그는 면회소 창구로 다가와 위병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이내 복동 할머니를 향해 비웃듯이 말했다. 어르신, 지금 부대는 바쁩니다. 아무 때나 와서 아들 찾아대는 건 곤란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 바쁜 몸들이에요. 아들이 군대에 왔으면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면회나 바라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그러다 나약한 군인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그는 바로 이 부대의 악명 높은 박 대위였다. 박 대위는 평소에도 병사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일쑤였다. 그는 특히 배경 없는 병사들을 더욱 하대했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부대 내에서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복동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다. 아들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눈빛에는 섬광처럼 차가운 빛이 스쳤다. 제가 지금 아들을 만나려는 것은 아픈 몸으로 멀리서 왔기에 그렇습니다. 부대 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는군요. 복동 할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깊이 상했다. 박대위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르신, 말도 많으시네. 그냥 가세요. 김하사는 오늘 면회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든가요. 오실 때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부대 위신도 생각해야죠. 그는 복동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복동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박대위의 말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복동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실망감을 넘어 아들을 향한 모욕과 자신을 향한 무례함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아들을 향한 박태위의 비난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것을 깨웠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노력했던 과거의 힘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서서히 꿈틀거리는 듯했다. 박대위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면회소 안으로 사라졌다. 굳게 닫힌 면회소의 문은 마치 그녀의 모든 희망을 가로막는 철벽 같았다. 복동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채 면회소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아들, 면회용 음식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빗방울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대 정문을 벗어나 멀어져 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터덜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번득이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모든 것이 지금 저 차가운 철문 너머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금 치솟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게 되었다. 김복동 할머니는 부대 정문을 벗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들에게 주려던 미역국은 식어버렸고 따뜻했던 옹이는 이제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린 바구니의 무게가 천근만근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쓰라렸다.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박대위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그리고 그가 민준이를 향해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더욱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면회나 바라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그 말은 단순히 그녀 자신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민준이가 군 생활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지 짐작하게 하는 비수 같은 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잊고 지내려 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튀어 올랐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거친 훈련장을 누비던 자신의 모습,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며 굳건히 나라를 지켰던 날들. 그녀는 결코 치마폭에 쌓여 나약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유물일 뿐,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이를 이렇게 둘 수는 없었다. 그 박대위라는 자가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평범한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덜미에 흉터를 쓸었다.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숨겨왔던 과거가. 마치 용암처럼 그녀의 내부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민준이의 상황을 알아내고 박대위의 오만함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의 굽었던 허리가 미세하게 펴지는 듯했고 낡은 눈빛에 전에 없던 단호함이 깃들었다. 막 버스 정류장을 떠나려 할 때였다. 부대 정문 쪽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깔끔한 군복 차림에 어딘가 익숙한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장교였다. 그는 복동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실례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동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대 안지훈 소령이라고 합니다. 아까 면회소 앞에서 어르신과 박대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대위의 태도가 매우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령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속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제가 당신께 제 하소연을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복동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감추려 했다. 안소령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이 부대의 기강 해이와 병사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대위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이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께서 잠시 하신 말씀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부대 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는군요. 그 말씀 속에서 단순한 노인의 푸념이 아닌 뭔가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복동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이렇게까지 예리하게 포착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목덜미의 흉터를 만지려다 멈칫했다. 안소령은 복동 할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다. 게다가 어르신의 말씀에서 부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실례지만 혹시 이전에 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소령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복동 할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쉬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감했다. 이 젊은 소령은 예리하고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몸이 한때 군복을 입었었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안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십니까? 혹시 어느 부대에서?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일 뿐이니. 복동 할머니는 말을 잘랐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소령의 눈빛은 이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복동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르신, 제가 감히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부대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위 같은 인물이 계속 남아있다면 부대는 점점 더 썩어갈 것입니다. 어르신의
어르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안소령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동 할머니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젊은 장교의 눈빛에서는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지금 박대위에게 복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었고, 박대위 같은 인물이 더 이상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 젊은 소령의 요청은 그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줬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복동 할머니는 나직하게 말했다. 안소령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주시오. 그리고 박대위라는 자가 어떻게 부대에서 행세하고 다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알아내야 할 것이오. 나는 이대로 아들을 모른 척할 수 없으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이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정류장 쪽으로 다가왔다. 차 안에는 박대위의 사주를 받은 듯한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복동 할머니와 안소령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대위는 이미 면회소를 떠난 복동 할머니가 안소령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것이었다. 그는 복동 할머니가 자신을 고발할까봐 두려웠고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려 했다. 차 안의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박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위님, 그 할머니가 지금 안소령이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지훈 소령이라고 그 잘난 척하는 놈이 또 꼬리치나 보군. 좋아. 계속 감시해. 그 할머니가 어떤 인간인지, 안소령은 왜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는지 모조리 파헤쳐 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할머니를 이 부대 근처에서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김민준 그 자식 더 혹독하게 다뤄서 본때를 보여줘. 박대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복동 할머니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행동은 복동 할머니를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는 촉매가 될 것이었다. 복동 할머니는 안소령에게 아들 민준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다. 내 아들은 원래 착하고 성실한 아이요. 군대에 가서도 분명히 제 역할을 다하려 했을 텐데 박대위가 자꾸 트집을 잡는다고 하더군.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혹시 연락처가... 복동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수첩을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집 전화번호 말고는 없으니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 과거는 절대 발설하지 마시오. 내 아들에게도 그렇고 그 누구에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안소련군 고개를 숙여 약속했다. 복동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듯했다.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젊은 안소령의 존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부조리까지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낡고 고요한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잠자코 과거를 덮어두고 살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김복동 장군의 피가 그녀의 몸속에서 다시금 끓어오르고 있었다. 안지훈 소령은 복동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즉시 김민준 하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대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민준이를 압박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안소령은 민준이의 근무 기록, 훈련 성적, 그리고 동료 병사들의 진술을 은밀히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민준이는 박대위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합리한 지시로 인해 부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훈련 성적은 저조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박대위에게 찍힌 병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안소령은 이 모든 정보를 세밀하게 기록하며 박대위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한편 박대위는 복동 할머니와 안소령의 만남을 보고받은 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복동 할머니의 과거를 캐내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 시스템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인물 같았다. 이 점은 박대위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직감했고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했다. 김민준 하사,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 박대위는 신경질적으로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가 복동 할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그녀가 정말로 과거에 군과 연관된 인물인지 알아내야 했다. 민준이는 잔뜩 긴장한 채 박대위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대위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훑어보았다. 너희 어머니가 어제 부대에 왔더군.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가 미리 연락드려 면회 오시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죄송할 필요 없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 어머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알아보니 어제 안소령하고도 한참을 이야기하더군. 혹시 너희 어머니, 예전에 군인이라도 되셨냐? 박대위는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민준이의 반응을 살피며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다. 저희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주부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민준이는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니가 과거에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민준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다. 복동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아들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왔다. 그래, 그런데 어제 어르신 말투나 행동이 영 예사롭지 않던데. 마치 군대 지휘관 같다고 할까? 박대위는 비웃듯이 말했다. 아니면 너희 어머니가 날 이간질시키려고 거짓말을 하신 건가? 안소령에게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니겠지. 괜히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서 내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당황했다. 박대위의 협박에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대위님,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간절하게 변명했다. 박대위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안소련군 복동 할머니에게 박대위의 비리와 민준이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할머니, 김하사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대위의 비인간적인 지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복동 할머니는 안소령의 보고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졌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짐작이 갔기에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자가 그렇게까지 내 아들을 괴롭혔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할머니,
박대위는 이미 어르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분을 캐내려 하고 김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곧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안소령은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복동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숨길 수도 없었다. 이제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안소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소. 내가 나서겠소.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그자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오. 안소령은 복동할머니의 결연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그에게 강한 신뢰를 주었다. 며칠 후 박대위는 부대 내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부대 단합 대회라는 명목으로 체력 단련 대회를 열었다. 사실상 이는 박대위가 특정 병사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였다. 김민준 하사는 박대위의 눈밖에 난 병사들 중 한 명이었고 그는 이 대회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 대회 당일 연병장은 병사들로 가득 찼다. 박대위는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거만한 표정으로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특히 민준이에게 혹독한 훈련을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다. 민준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였다. 연병장 한쪽 구석, 병사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안지훈 소령과 함께 복동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고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민준이가 박대위의 지시에 따라 힘겹게 훈련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대위는 민준이가 잠시 숨을 고르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하사, 그 정도 체력으로 어떻게 군 생활을 한다고 그래? 이러니 너희 어머니가 면회 와서 치마폭에 싸고 도는 것 아니겠나? 그 순간 복동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안소령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소령은 그녀의 의지를 알아차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확성기를 복동 할머니에게 건넸다. 복동 할머니는 확성기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연병장 중앙에 서 있는 박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듯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대위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복동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 저 늙은이가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네. 당장 끌어내. 박대위는 경비병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복동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확성기를 들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크고 명확해졌다. 박대위는 지금 당장 김민준 하사에 대한 체력 단련 대회를 중단하라. 그리고 부대 내 병사들에 대한 모든 비인간적인 행위를 멈춰라. 그대와 같은 자는 군인의 자격이 없다. 그녀의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박대위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미친 늙은이가 당장 끌어내라고 안 했나. 그때
복동 할머니는 확성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신의 낡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목덜미에 있던 희미한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흉터를 강하게 움켜쥐더니 낡은 저고리 안쪽에 숨겨져 있던 하나의 물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랬지만 분명한 군인의 상징이었다. 삼정검. 그리고 그 삼정검 옆에는 빛나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3스타, 즉 중장, 숑장 계급장이었다. 복동 할머니는 그 중장 계급장을 들어올리며 연병장 전체에 들리도록 외쳤다. 나는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중장 김복동이다. 감히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냐. 박대위. 연병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복동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노인이 수십 년간 군에서 존재 자체가 전설로 전해지던 김복동 중장이라고 그 소문 속의 인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서 박대위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박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김복동 중장이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예비역 중장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군의 정신 그 자체였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곳에 이 낡은 옷차림으로 나타나 자신을 꾸짖고 있었다. 김복동 중장님. 박대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입에서는 침이 말랐다. 김민준 하사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자신을 아끼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어머니가 중장이라는 믿기 힘든 계급장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자부심과 경외감이 밀려왔다. 안지훈 소령은 복동 할머니의 이 놀라운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복동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그는 전율했다. 이제 박대위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부조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정의의 심판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박대위의 얼굴에는 이미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복동 중장이라는 이름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수백 명의 병사와 장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낡은 한복 차림의 할머니에게 꽂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제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인물.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던 김복동 중장이 이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대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질하듯 격렬하게 고동쳤다. 김복동 중장, 그분이 살아계셨단 말인가? 그리고 하필 이 부대에 내 앞에 나타나셨어.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부조리와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병사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고 부대 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김민준 하사를 모욕했던 일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 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다. 김복동 중장님. 박대위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민준 하사는 어머니의 놀라운 정체에 충격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었다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닌 벅차오르는 감격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박대위의 모든 모욕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연병장 전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안지훈 소령만이 복동 할머니의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복동 할머니의 놀라운 등장을 도왔지만 그녀의 강렬한 존재감 앞에서 자신 역시 압도당하는 듯했다. 이 모든 순간은 그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전개였다. 복동 할머니는 박대위의 떨리는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대위, 내가 언제부터 이 부대의 부조리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자네는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부대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진데 자네는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어. 특히 내 아들 김민준 하사를 향한 자네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 박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고 몸은 경직되었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그때 저 멀리 부대 정문에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쏜살같이 들어와 연병장 한쪽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고위 장교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 중에는 복동 할머니와 안소령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감시했던 박대위의 사복 부하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박대위에게 뭔가 급한 보고라도 해야 할 것처럼 초조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채에서 내린 이는 무려 합동참모의장을 상징하는 별넷, 대장 계급장을 단 위풍당당한 노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대장은 복동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굳어진 표정으로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박대위는 대장의 등장에 더욱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대장은 복동 할머니 앞에 섰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더니 이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군인으로서 최고로 이우하는 자세인 거수경례를 올렸다. 총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니, 총사령관님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대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격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의 연병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총장님도 아니고 총사령관님이라니 그것은 군에서 특정 기간에만 불리던 최고의 연계로운 호칭이었다. 복동 할머니의 계급이 단순히 중장이 아님을 암시하는 호칭이었다. 그녀는 과거 이 나라의 국방을 총괄했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병사들과 장교들의 눈은 더욱 커졌고 박대위는 이제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였다. 복동 할머니는 대장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합참의장, 자네가 직접 올 줄은 몰랐네. 이 노병이 이렇게 찾아올 때까지 이 부대의 골마 터진 문제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나. 그녀의 질책은 대장에게도 여과 없이 쏟아졌다. 합참의장은 얼굴이 붉어진 차에 고개를 더욱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총사령관님, 저희의 불찰입니다. 복동 할머니는 다시 박대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대위, 지금부터 자네가 저지른 모든 부조리를 내게 직접 보고하라. 그리고 김민준 하사에 대한 자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해명해보라. 박대위는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김 하사가 훈련 태도가 불량하고
군기 확립 차원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복동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병사다. 자네가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괴롭혔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다. 내가 그저 늙은 노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더냐. 내가 예전에는 삼정검을 들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적과 싸웠지. 감히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될 줄은 몰랐군.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중장 계급장을 흔들었다. 이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것은 단지 계급을 넘어 군인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자네는 이 모든 것을 더럽혔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네의 모든 죄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복동 할머니는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 합참의장, 지금 당장 군사경찰 특수수사대와 감찰부를 소집하라. 그리고 박대위와 관련된 모든 장교들을 한자리에 모으도록 명 받잡겠습니다. 총사령관님, 합참의장은 지체 없이 지시를 내렸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박대위와 결탁했던 몇몇 장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때 박대위는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늙은이가 제 정신이 아닌 거야. 다 거짓말이야. 그는 복동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재빨리 달려온 경비병들에게 제지당했다. 박대위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복동 할머니는 그런 박대위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한때 자신이 지켰던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심판하는 듯 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되찾았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사선 걸 넘어 군대 내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거대한 개혁의 서막이었다. 박대위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불의의 상징이자 그녀의 마지막 시련이 될 터였다. 박대위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군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비리와 부조리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김복동 중장의 용감한 행동에 열광했다. 그녀는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군은 김복동 중장의 조언을 받아들여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병경 내 폭력과 가혹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익명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박대위는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럽게 전역당했다. 한때 그가 누리던 모든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부하였던 장교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속죄의 시간을 가졌고 또 다른 이들은 박대위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다. 김민준 하사는 어머니의 놀라운 정체와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박대위의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병사들과 선임 장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의 훈련 성적과 근무 태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는 곧 상사로 특별 진급하게 되었고 이전에 박대위가 그에게 맡겼던 부당하고 힘든 임무들을 오히려 능숙하게 처리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민준이는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닌
어엿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거듭났다. 군부대 내에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병사들은 더욱 활기차게 훈련에 임했고, 장교들은 병사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군은 김복동 중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명예와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복동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집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안지훈 소령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보좌관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총사령관님, 군 전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안소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복동 할머니는 나직하게 웃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잠들어 있던 군의 양심을 깨운 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네와 같은 젊은 장교들이 앞으로 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지.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삼봉우리를 향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총사령관님의 진짜 신분을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자가 감히 총사령관님과 함께 군의 개혁을 논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소령은 머쓱한 듯 웃었다. 미천하다고 하니. 안소령, 자네는 이 군의 희망이다. 자네처럼 강직하고 정의를 위해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이 군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대위 같은 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자네가 보여주었으니. 복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총사령관님께서는 어째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셨습니까? 안소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궁금해왔다. 복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한때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와 군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더 이상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나의 명성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련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내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다. 안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총사령관님, 이제 군은 총사령관님을 다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군은 총사령관님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복동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지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군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나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이의 사진이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이제 어엿한 군인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안소련군 복동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가 현역으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군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었다. 새로운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박대위 사건 이후 1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놀랍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김복동 중장의 등장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군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악습과 부조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과 같았다. 그녀는 비록 공식적인 직함 없이 군 고문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녀의 이름과 존재 자체가 군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군사학교에서는 김복동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병사인권과 윤리교육이 강화되었고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젊은 사관생도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며 귀감이 되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제 다시 예전의 낡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하거나 단조롭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전국의 젊은 장교들과 사관생도들이 존경심을 담아 찾아오는 순례지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지혜를 배우려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함께 자신이 평생 지켜온 군인의 정신과 명예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과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아들 김민주는 어머니의 명성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결코 어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위대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군인이 되었다. 그는 상사 계급장을 달고 이제는 후임병들을 이끌며 박대위와 같은 불의를 뿌리 뽑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시작한 군개혁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가끔 민준이는 부대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곤 했다. 그때마다 복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복동 할머니는 자신이 설립한 참군인 정신계승재단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재단은 군 내부의 비리를 신고한 병사들을 보호하고 부조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인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한때 그녀가 살았던 낡은 집터에 새로 지어진 재단 건물은 밝고 깨끗했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듯했다. 수많은 군 관계자와 시민들이 개관식에 참석했고 복동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개관식 연단에 선 복동 할머니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재단은 저 김복동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며 정의롭고 강인한 대한민국 군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안에서는 오직 명예와 정의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연설이 끝난 후 복동 할머니는 재단 건물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명예의 상징, 김복동 중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자신은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김민준 상사가 동료 병사 몇 명과 함께 달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모든 것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복동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민준아, 너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제 너희가 이 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녀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시선은 재단 건물 밖,
푸른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작은 연기로 향했다. 그 영희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과거의 아픔을 승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듯했다. 그 영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강인하고 정의로우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군.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영원히 피어날 터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페이지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군의 정의와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